번째 국제뉴스는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4일 오전에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9월 하순에 예정된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여기저기서 퇴임이라고 나오던데 그럼 불출마를 퇴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지도 전 좀 궁금했고 선거에 출마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셈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일본 정계 특유의 조직 문화 뭐 이런 것 같은데 일본은 현직 총리가 차기 총리 선거에 나가게 되면 내각의 강요들은 알아서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취임 후에 높을 때는 거의 57%, 이제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었는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지난해 말 정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데다가 올해 6월 말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선거구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였는데 그전엔 전부 다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전원 당선이 돼서 타격이 컸고 그래서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시다 사태에 도화선이 됐던 정치 비자금 스캔들이 어떤 스캔들이었어요? 이 스캔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2022년 7월, 8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으로 피살됐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까지 가요? 네, 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당시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의 지원 유세를 나갔다가 변을 당했는데 범인이 당시 41살이던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한 남성이었습니다. 네. 이날 이제 아베를 쏜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잡혔는데 왜 아베를 쏘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답을 하기를 아베 총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고 했다. 나의 모친이 특정 종교에 빠져서 집안이 엉망이 됐고 많은 돈을 헌금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파산됐다. 이 특정 종교 단체와 아베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를 노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특정 종교가 통일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살인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야마가미 데스야는 사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4살 때 아버지가 자살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에 어머니가 통일교에 이제 그 입교를 하면서 과도하게 몰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의 가정을 돌보질 않았대요. 야마가미를 포함해서 3남매, 그러니까 형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모두 힘든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가고 집회 가고 심지어 한국에서 하는 집회까지 다녀오느라고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대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형이 친척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돈을 구걸하거나 먹을 것을 얻어서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어렵게 자랐고요. 그러다가 형이 소아암에 걸렸대요. 그러다가 암이 뇌로 전이가 돼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형이 나중에 정신질환이 발병을 해서 2014년에는 통일교 간부를 칼로 습격한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짧게만 들어도 되게 힘든 삶이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게요. 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 야마가미 어머니가 통일교에 헌금한 액수가 무려 1억엔, 우리 돈으로 10억 원 가량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이 중에는 그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야마가미는 공부도 잘했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 인정도 받는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10대 때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까지 팔아서 헌금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파산 상태가 됐대요. 그래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는 지경에 이르러서 주변에 종교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그리고 통일교가 없었으면 좋겠다. 통일교가 없었더라면 뭐 이런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통일교에 대한 증오를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베를 암살하고 난 다음에 이때 암살했을 때 썼던 총이요. 사실 직접 제작한 사제총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선 다양한 사제 폭탄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알아보니까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진짜 관련이 있었어요? 범인이 아베가 통일교랑 관련이 있다고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통일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아베가 보낸 영상 메시지가 있었대요. 근데 사실 이렇게 큰 조직이나 종교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유력 정치인에게 영상 메시지를 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 그냥 보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조직 뒤에 수장의 말을 잘 듣는 엄청난 수의 유권자가 속해 있고 또 여러 경로로 이렇게 정치인이나 당을 후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은 데다가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범인은 애초에 통일교의 수장의 아내를, 그러니까 문선명의 아내를 목표로 삼았었고 네. 실제로 위해를 가려는 준비를 하기도 했지만 접근이 어려워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통일교 홈페이지에서 아베의 영상을 보고 아베 총리로 타깃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베 암살 이후에 통일교를 강요당한 종교 2세에 대한 보도 그리고 뭐 내부 고발, 헌금 감용 이런 이야기가 폭로가 줄 잇게 됐고 네. 이제 이후에 이런 일본 정치권을 강타한 통일교 게이트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네, 그럼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통일교 그렇죠. 게이트 설명 좀 해주시죠. 통일교는 기독교나 불교처럼 오래된 종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세를 확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로 정권이 원하는 가치,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반공산주의를 지원하는 전략을 써서 정치권하고 가까워지는 뭐 그런 일을 해왔는데 이 반공을 외치는 정치인이나 당을 후원하는 게 바로 그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선거철 되면 후보들이 지역의 큰 교회, 성당, 사찰 이런 데 다 방문해서 인사하잖아요. 통일교는 통일교의 우호적인 자민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게 뭐 표가 될 수도 있고 자금 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민당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힘이 생겼고 그러면서 정권하고 유착관계를 키워왔죠. 네. 그래서 이 밀월 관계의 수혜자가 주로 아베 계파였습니다. 당선시켜준 대가가 있겠죠. 그러면 통일교는 정치 세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이제 현재 일본의 장관급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통일교에서 정치자금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해요. 한 예로는 통일교의 교주인 문선명이 80년대에 미국에서 탈세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일본의 전 총리 기시 노부스케가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한테 편지를 써요. 문선명 풀어달라고. 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 기시 노부스케가 누구냐? 아베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아까 범인인 야마가미가 이후에 했던 인터뷰에 보면 아베 암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통일교를 불러들이고 확산하게 한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라서 죽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개인의 구명을 위해서 전 총리가 나서는 일이 흔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깝거나 또는 그 정도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아베 암살 이후에 통일교 게이트 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했는데 통일교와 정치권의 밀착 관계에 대해서 파헤치는 보도가 이 아베 암살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통일교 유착이 확인된 정치인이 자민당에서만 100명가량 된대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제1야당인 뭐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여기도 뭐 각각 몇 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이런 정치권과 유착 관계를 계속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교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자민당의 지지율은 계속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베 계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 본격적인 이 수혜를 받은 거 아베 계파였는데 그렇지만 어떻든간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을 친 마당이라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달라진 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결국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면 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출마하게 되나요? 일본의 정치 문화는 사실 우리보다 더 폐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찾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이게 뭐 근데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일본은 어떻든 지금 차기 총리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한 명씩. 그랬는데 다 몇 선 의원, 전현직 장관 아니면 전 총리 아들 뭐 이렇게 고이즈미 아들 있죠. 신지로. 네. 아무튼 이렇게 뭐 그래도 총리가 불출마까지 선언하고 나서니까 인기가 굉장히 없는 당이었지만 약간의 뭐 자민당 내부의 흥행 조짐이 보이긴 해요. 선거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거론되는 인물들을 다 보니까 이번에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몇 년째 빠짐없이 참배를 해왔거나 공물을 보내왔거나 다들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별 기대는 안 되고 일본은 뭐 일단 집권당부터 바뀌어야지 뭔가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태국의 새 총리도 37살의 여성이라고 나왔던데 이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네, 이 사람도 37살의 여성이면 굉장히 새로운 사람이죠. 정치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거든요. 네, 게다가 태국에?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태국 하면 아는 이름 대보세요. 탁신?
탁신의 딸입니다. 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8월 16일에 태국의 신임 총리로 선출이 된 건데요. 이 패통탄 친나왓은 말씀하신 것처럼 37살이고요. 2021년 10월에 정치에 입문했어요. 그러니까 3년이 채 안 됐죠. 야, 진짜 무슨 후계자 수업도 이거보단 더 받겠네요. 그런데다가 지난해 태국 연립정부 제1당 푸아타이당, 여기가 태국을 위한 당이라는 뜻이라는데 여기에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 입문한 지 3년이 채 안 돼서 제31대 총리직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게 참 이 친나왓 가문에서만 태국 총리가 4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렇죠. 그러게요. 예, 우리가 한 짧게 한 1분 정도만 알랭들롱의 별세 소식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죠. 알랭들롱, 그 프랑스의 국민 배우였는데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미남의 대명사로 불렸던 사람이고 그 리플리에 대한 영화 그 태양은 가득히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2019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2022년에 나는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엊그제 자정 무렵에 세상을 온 가족에게 강아지까지 둘러싸여서 떠났다고 하는데 안락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요. 가족이 우리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쉬운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첫 곡 그 태양은 가득히 아까 들으시면서 그 얘기를 좀 나눠주셔서 저희가 소식 짧게나마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 국제뉴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